이번 영상에서는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거의 합성 저항 그리고 그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여기 이제 병렬 저항 하는데 이제 병렬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간단한 회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냐면 전화번이 하나 있고 저항 R1, R2, R3 세 개의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절점이죠. 여기 이제 똑같은 전압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이제 노드 절점을 하나 갖고 있고 밑에 이제 똑같은 노드인데 이렇게 B라고 하는 절점을 갖고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R1에 걸리는 전압 V1, R2에 걸리는 전압 V2, R3에 걸리는 전압을 V3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회로 소자 뭐 전원도 되고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RL, C 값을 이제 통틀어서 임피던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두 공통의 두 단자에 접속되는 것으로 각 회로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개 이상의 회로 소자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 회로에서는 회로 소자가 어떤 것들이냐면 전원도 회로 소자이고요. R1, R2, R3가 각각 회로 소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개가 되는 거죠. 이거가 이제 모두 공통의 두 단자에 접속되는 거. 그 공통의 두 단자라고 하는 것은 요거 A단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노드 절점이죠. 그리고 이제 B단자, 요거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때 각 회로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되면 VS, 여기 VS는 V1, V2, V3가 다 같기 때문에 VS는 V1 이퀄 V2 이퀄 V3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병렬 저항이라고 한 것은 회로 소자 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뭘만 갖다 붙였냐면 저항값들만 갖다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병렬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볼 것들이 이런 병렬 저항을 이제 합성 저항, 등가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병렬 저항 값들의 각각의 흐르는 전류들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어떤 법칙을 따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저항의 이제 합성 저항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회로에 보면 전류원이 있고 R1과 R2가 서로 병렬로 붙어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위에 있는 노드 절점을 A라고 하고 밑에 거를 B라고 하고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절점 노드 A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IS라고 하는 게 이제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잖아요. 나가는 전류는 I1하고 I2가 되니까 이와 같이 IS 이퀄 I1 플러스 I2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I1이라고 하는 값은 R1에 흐르는 전류 값이니까 R1에 걸려있는 전압 V1을 R1으로 나누는 거죠. 오음의 법칙. R2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어서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까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두 단자 사이의 전압이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V1하고 V2가 서로 같겠죠. 그죠? V1 이퀄 V2로 이제 되는데 그 값을 우리는 V라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V1하고 V2가 같으니까 R1분의 V, R2분의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뭐 R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G, 컨덕턴스라고 하는 값이 돼요.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계산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더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컨덕턴스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R1분의 1이 있으니까 요 컨덕턴스 값으로 하면 G1 값이 되겠죠. G1V 그리고 R2분의 1은 이제 G2V 이렇게 되게 되면 컨덕턴스 G1 값과 G2를 막바로 더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좀 편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G1 플러스 G2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긴
지금 이제 주어진 회로의 등가 회로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하나 갖다 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류원이 이제 마찬가지로 IS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저항값이 R1하고 R2가 병렬로 붙어 있을 때 이 저항값을 대표할 수 있는 저항값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RP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GP라 그래서 뭘로 표시한 거예요? 컨덕턴스 값으로 표시한 거죠. 이 컨덕턴스 값으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 IS라고 하는 값은 RP분의 V가 되는데 이제 R분의 1이 G니까 GPV가 되겠죠. 그래서 IS라고 하는 값은 GPV라고 하는 값이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회로로부터 구한 전류 값이 여기 이 G1 플러스 G2V라고 하는 값이고 밑에 있는 회로로 구한 값이 IS 이퀄 GPV니까 이 두 개의 회로가 서로 같은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 GP라고 하는 것 같고 G1 플러스 G2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GP 이퀄 G1 플러스 G2이면 이게 서로 등가 회로가 되겠다. 등가 회로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R1하고 R2가 병렬로 붙어 있는 것이 여기 이제 GP라고 하는 이 저항하고 서로 같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 값이 GP 이퀄 G1 플러스 G2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저항값으로 표시하면 이거 역수가 되니까 RP분의 1은 R1 플러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돼서 얘를 정리를 하면 저항값 RP라고 하는 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렇게 병렬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값을 우리는 두 개의 저항이 병렬일 때 합성 저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앞 영상에서 한번 직렬 저항을 생각했을 때는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붙어 있으면 저항을 직접 더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병렬 저항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이제 수식을 만족하는데 더하는 걸로 생각하면 무엇을 더하면 돼요? 그죠? 병렬일 때는 컨덕턴스 값을 더해서 생각하고 그 값을 다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R 값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류 분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회로를 하나 가져왔는데 앞에 회로하고 똑같은 회로이죠. 전류가 들어가서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이제 병렬로 되어 있는 저항 값에 전류가 I1, I2가 흐르는 건데 이 I1, I2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전류 분배가 되겠습니다. 이때 생각해 보면 I1이라고 하는 이 I1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전압이 V이기 때문에 R1분의 오음의 법칙에서 R1분의 1 V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값은 컨덕턴스 값으로 생각하면 G1V 병렬일 때는 컨덕턴스로 생각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IS라고 하는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하면 IS라고 하는 들어오는 전류는 나간 전류 I1 더하기 I2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쓰고 나면 R1분의 1 V 플러스 R2분의 1 V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역수는 컨덕턴스 값이니까 G1 플러스 G2 하고 이제 V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소식을 정리를 하면 V하고 IS로 주어져 있어서 V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V 이퀄 얘가 이렇게 넘겨치면 G1 플러스 이 G2 분의 IS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요 소식을 맨 위에 있는 소식에다 이제 갖다가 한번 대입을 해 보겠어요. 요 V라고 하는 값이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 V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대입하면 G1 플러스 G2 분의 G1 곱하기 IS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값이 그런 거다. 그래서 I1은 지금 이제 결과식이 G1 플러스 G2 분의 G1 IS 값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전류 분배인데 그 전류 분배라고 하는 것이 IS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와서 IS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와서 여기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두 개의 컨덕턴스 값을 더한 거 G1 플러스 G2 분의 자기 자체의 컨덕턴스 값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 I2라고 하는 전류값은 G1 플러스 G2하고 여기는 G2가 되겠죠. G2 IS 값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전류값이 IS라고 하는 전류원에서 들어온 전류값이 이렇게 R1과 R2로
분배를 하는데 뭐에 비례한다? 각각의 컨덕턴스 값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전류 분배 법칙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얘기를 하면 이 가지, 브랜치라고 하죠. R1, R2. 거기 가지에 흐르는 전류가 컨덕턴스 G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항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G1이라고 하는 것이 R1분의 1이고 G2라고 하는 것이 R2분의 1이니까 얘를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래요. I1이라고 하는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값은 R1 플러스 R2분의 R2IS, 지금 자체값이 아니고 상대편 거 R2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I2라고 하는 값은 마찬가지로 R1 플러스 R2분의 이제 R1, R2가 아니고 R1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전류 분배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도 병렬일 때는 뭐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뭐 컨덕턴스 값, G 값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더 편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앞에서는 우리는 저항 두 개만 있을 때 생각했는데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전류원이 들어오는 거에다가 저항이 몇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라지 N개만큼 저항이 병렬로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전류 분배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키리오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IS라고 하는 전류원에서 나온 전류값은 I1, 뭐 G1에 흐르는 전류값, G2에 흐르는 전류값 I2, I3, IN 값의 이제 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IS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하고 플러스 IN, N개만큼의 컨덕턴스 값, 이제 거기에 흐르는 전류값의 합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때 보면 여기에서 IN이라고 하는 값은 GNV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컨덕턴스 값 중에 어떤 거 하나, 예를 들어서 G2라고 하는 값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I2가 흐르는데 지금 여기 IN이라고 하는 게 이제 N이 스몰 N이 2예요. 그럼 I2라고 하는 값은 G2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냐면 V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전압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G2 V 값이 되겠다. 뭐 나머지 것도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n이 1에서 이제 n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값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위에 있는 수식을 컨덕턴스 값으로 쓰게 되면 우리는 I1이라고 하는 것은 G1V, I2라고 하는 것은 G2V, 이러니까 우리 각각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G1 플러스 G2 플러스 이렇게 해서 가로하고 V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요 가로 안에 있는 걸 다 더하게 되면 이와 같은 더하기 표시를 해서 n 이퀄 1에서 n개만큼까지 다 더한 컨덕턴스를 다 더한 값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정리하면 V라고 하는 값은 이거를 이렇게 넘겨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한 것분의 IS 값, 이것을 이제 갖다가 대입하기를 앞에서 이제 두 개 있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여기 V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IN, 이제 n번째 컨덕턴스에 흐르는 전류 값은 요것분의 GN하고 IS 값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IN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분모에는 모든 걸려있는 병렬로 걸려있는 모든 컨덕턴스를 합한 것분에 그 해당되는 컨덕턴스 값에 비례하게 이 전류원이 분배를 한다.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런 값을 가진다. 앞에서는 우리는 그 저항값이 두 개일 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컨덕턴스로 계산을 하게 되면 더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병렬 저항에 관련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회로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회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전류원이 28A로 되어 있고 IS 값이 28A이고 R1, R2, R3가 서로 병렬로 붙어 있는데 R1이 2분의 1 오hm, R2가 4분의 1 오hm, R3를 8분의 1 오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 하는 거냐면 전압 V, 여기에 걸려있는 이 단자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 V를 구하고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 구하기. 그러니까 여기 R1, R2, R3에 각각 흐르는 전류값, 여기 I1, I2, I3를 구해라 하는 거고, 이거의 등가율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 키리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28A가 이렇게 들어와서 I1, I2, I3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IS는 R1분의 V, I1이죠. R1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했고, R2분의 V, 그리고 R3분의 V 하니까 I2, I3를 각각 더한 값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R1분의 V라고 하는 게 G1V이고 R2분의 V라고 하는 게 G2V니까 R3분의 V는 G3V. 근데 여기서 지금 각각 R 값의 역수가 이제 G 값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오음의 역수는 2라고 하는 값이고, 뭐 4분의 1 오음의 역수는 4고, 8분의 1 오음의 역수는 8이라고 하는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IS가 28 암페어가 들어갔고 여기에 2V, 4V, 8V 이 값을 갖겠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압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2, 4, 8 그러니까 6 더하기 8 하니까 14네요. 14분의 28이니까 2V라고 하는 값을 갖겠다. 그러니까 이 노드, 위에 있는 노드하고 밑에 있는 노드 사이에 2V라고 하는 전압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1이라고 하는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 값을 생각을 하면 G1V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G1이라고 하는 값이 뭐예요? 여기 R1이 2분의 1오니까 2라고 하는 게 이제 컨덕턴스 값이 되죠. 그죠? 2 G맨스, 여기 S가 G맨스예요. G맨스 곱하기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아까 구한 것처럼 2V였으니까 2 G맨스 곱하기 2V 하면 4A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I2라고 하는 값은 뭐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G2V 하니까 여기 지금 역수가 4니까 4 G맨스 곱하기 2V 하니까 8A. 뭐 I3라고 하는 값은 이제 뭐 8 G맨스 곱하기 2V 하니까 16A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뭐 I1, I2, I3 값이 뭐에 비례해요? 그렇죠. 컨덕턴스 값에 비례해요. 이거의 역수 값이라고 한다면 얘가 컨덕턴스 값으로는 2, 4, 8 이거의 역수에 비례하는 그런 값이 돼서 28A를 역수에 비례하게 이제 나눠 가지게 되니까 전류 분배 법칙에서 4A, 8A, 16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등가회로를 한번 알아보죠. 이 등가회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회로가 이제 특성을 잃지 않게 하면서 똑같은 값을 갖게 만드는 거죠. 직렬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고 병렬로 되어 있을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병렬 저항 값을 하니까 이렇게 R1, R2, R3 값이 3개가 있을 때 이거하고 특성이 잃지 않게 하나의 저항 값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병렬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게 요거 이제 병렬 합성 저항 구하는 게 뭐였어요? 각각의 컨덕턴스 값을 다 더하는 거죠. 그죠? 각각의 컨덕턴스 값이니까 아까 2, 4, 8이었으니까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하게 되면 2 더하기 4 더하기 8 하면 14 G맨스라고 하는 값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더해서 컨덕턴스 값으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14 G맨스라고 하는 값이 되고 저항값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음으로 표시하면 그죠? 14분의 1 오음이라고 하는 값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항이 병렬로 붙어 있을 때 합성 저항 값을 구했고 그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우리는 뭐를 가지면 편하다? 컨덕턴스 값을 가지면 막바로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해서 컨덕턴스 값으로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저항 값을 구한다면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뭐 전류 분배라고 하는 것도 컨덕턴스 값에 비례했으니까 병렬일 때 그 컨덕턴스로 이제 하게 되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